자, 그러면 우리 정당권원 중에 4등 소진 사용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권. 여기 이제 제가 약간 내용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참고 자료에 넣어놓긴 했는데 그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제가 읽으실 부분은 언급을 드리기도 하는데 자,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사용권 그러면 라이센스라고 주면 됩니다. 내가 권리자인데 라이센스 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사용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특허에서는 실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허에서는 특허나 디자인은 실시권. 근데 상표에서는 사용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이걸 혼용해서 쓰시면 틀려요. 항상 용어는 정확하게. 우리 법적으로 하실 땐 전문직이 되시려고 하는 건데 애매모호하게 하여튼 혼동을 싫어합니다. 혼동하면 이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사용권이 있는데 사용권은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으로 나눠집니다. 전용이냐 통상이냐는 또 특허법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전용 사용권은 상표권자가 그냥 권리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써. 네 맘대로 침해 주장도 할 수 있고 네가 다 해. 대신 상표권은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다음에 통상 사용권. 자, 요거는 사용만 하게 해주는 겁니다. 침해 주장 네가 왜 해? 그건 아니고 너는 쓸 수 있어. 돈만 내. 이런 거죠. 계약을 맺고. 그걸 통상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맺고 하겠죠. 로열티 얼마 받는다 이런 거죠. 매출액의 몇 프로 내나 계약을 맺었겠죠. 근데 계약으로 맺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통상사용권이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엔. 다행히. 특허법에는 되게 많아요. 이건 통상실시권이라고 해서 실시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상표법은 사용권이라는데 법정 통상사용권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두 개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사용권이 있다 그러면 아까 정당권원이 있게 돼서 침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 법정 통상 사용권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서 그걸 차단할 줄 아셔야 돼요. 어쨌든 왜? 침해 요건에서 예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4등 소진 정당권원 중에 사용권과 관련해서 주로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법정 통상 사용권. 법에서 정해놓은 통상 사용권. 계약한 게 아니에요. 상표권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법에서 정해져서 됐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어쩔 수 없이 사용권 주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용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진 이론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냐면 침해 요건 중에 유상보정 제외함할 때 정당권원 중에 4등 소진 사용권 했고요. 자, 여기입니다. 소진이론. 그럼 소진이론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 아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잘 알으셔야 돼요.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온 적도 당연히 있고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최근에 하도 옛날 걸 쓰다가 갤럭시 S8을 쓰다가 S21로 좀 싸게 프로모션도 한다고 그러고 주는 게 많아서 많이 주더라고요. 위치 추적기 같은 것도 주지, 갤럭시 버즈도 주고, 케이스도 좀 좋은 것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S21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바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거를 중고폰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상표권 침해할까요? 갤럭시 S21 판매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판매했어요. 침해할까요? 중고나라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침해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자, 갑자기 우리가 상표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상표권은 이미 갤럭시 S21이라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판매를 했잖아요.
출처 표시로 썼어요. 상표적 사용해요. 그 다음에 갤럭시 S21 스마트폰 상품 상표 유사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상표권자가 나한테 뭘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권리는 그러면 그 삼성전자 갤럭시 S21 갖고 있는 권리자가 삼성전자가 나한테 침해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소진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정당 권한 가진 상표권자로부터 샀죠. 뭐 대리점을 통해서 산 거지만, 그렇죠? 그러면 한번 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권리가 소진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거나 그런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비싼 루이비통 가방을 샀다. 사는 순간 권리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거, 중고품 파는 거 얼마든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뭐 새로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소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은연중에 알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얘기하면 권리가 소진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후지라는 우리 아시는 사진기, 일회용 카메라. 지금은 이제 뭐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좀 다르게 이제 자꾸 하고 있는데 후지라는 원래 권리자가 있는데 일회용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회용 카메라 다 쓴 거를 뭐 사람들이 썼겠죠. 그런데 을이 일회용 카메라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든 다 수거한 거예요. 다 사용한 걸. 어쨌든 다 판매해가지고 막 한 걸 수거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수거한 거를 또 그냥 뭐 팔았다. 그걸 살 사람도 없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을이 수거를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필름을 교체합니다. 필름을 교체한다기보다는 필름을 새로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서 여기다가 후지라는 상표는 그대로 있고 자기가 원하는 상표는 미라클이에요. 이렇게 쬐끄맣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판매된 거를 내가 수거해서 그냥 뭐 조금 뭐 필름만 중요한 걸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갑은 한 번 소진한 건 맞는데 이거는 소진 이론의 예외다. 왜 예외냐? 그냥 판매했으면 상관없는데 원래 판매된 거에다가 뭔가 새로운 중요 부분을 교체하거나 뭔가를 만졌다. 이런 거는 새로운 생산 행위나 마찬가지니까 원래 새롭게 생산을 해서 짝퉁을 만들면 침해잖아요. 이건 실질적인 생산 행위와 마찬가지다. 라고 봐서 침해로 본 판례입니다. 소진 이론의 예외죠.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자, 요게 권리 소진에서 조금 벗어나는 논점이죠. 권리 소진의 예외. 그래서 요게 소진 이론의 예외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소진 이론. 소진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예외가 좀 독특한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특허에서도 나오고요. 상법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필름 포장지 생산 판매 필름 교체로 이루어지면 예, 이것들이 된다. 그 다음에 정당 권한 중에 마지막이죠. 진정상품 병행 수입 이렇게 돼 있죠. 자, 병행 수입 많이 들어보셨죠? 병행 수입. 그래서 뭐 공구를 한다. 자, 요거를 아셔야지 상표법상 여러분들이 병행 수입이 왜 침해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병행 수입하다가 이제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알려드리지만 나중엔 자세한 내용을 아셔야지 혹시라도 병행 수입하는 친구가 야 이거 병행 수입을 했는데 뭐 침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상표법 뭐 변리사 공부한다며 몰라? 몰라. 이러면 안 되죠. 알려줘야죠. 정확하게. 자, 병행 수입은 원래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뭐 상표권자가 있고요. 갑이라는 예를 들면 폴로라고 하죠. 여기 이제 미국입니다. 이렇게 여기 5대5죠. 그러면 여기가 호수, 캐나다. 자,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도 상표권자가 있을 거예요. 갑이 폴로라고 미국에도 갖고 있고 한국에도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품을 그대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상표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비싸게, 그렇죠? 또 우리나라 비싼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뭐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이러니까 또 최근에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얘가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판매한 거를 대량으로 사요. 공동 구매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이 판매한 거는 짝퉁이 아니잖아요. 진짜죠? 진정 상품입니다. 진정 상품을 그대로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상표권자가 갑이기 때문에 이거는 짝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 병행 수입이 왜 침해가 아니냐 이런 상황일 때 병행 수입은 침해가 아닌 겁니다. 진정 상품을 패러웰 임포트, 병행해서 수입하는 형태다라고 해서 병행 수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표권자가 이렇게 같을 땐 병행 수입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뭔가 있겠죠. 아, 만약에 이게 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병행 수입의 예외가 됩니다. 그렇죠? 병행 수입의 가장 원칙적인 조건은 상표권자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여러 가지 사안이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상담을 하시더라도 친구가 물어보더라도 야, 그럼 상표권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와.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거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행 수입은 이런 부분에서 시작한다. 그렇죠? 근데 병행 수입이 문제된 거구나. 그러면 정당 권한이 있는 거겠죠. 이걸 수입한 뭐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얘는 침해가 아니죠. 정당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상품 병행 수입도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아직 나올 논점이 또 있고. 그래서 병행 수입은 나중에 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부분.